이렇게 오, 장난 아니다. 와, 못 내리겠는데요,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자차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또 우파님이 북방의 패자라고 있어요. 바람의 나라에. 그걸 하신다고 또 저한테 이 차량을 맡겨주고 가셔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볼보의 V90 외건 차량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건 차량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외건 차량이란 그 세단과 SUV를 이렇게 짬뽕시켜가지고 이게 크로스오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거를 잘 못 봤어요. 좀 예쁘다라는 생각을 크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낯설다고 해야 되나? 뭐야, 왜 저렇게 생겼지? 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 V90을 보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고 세단처럼도 보이면서 매력이 있는 차라고 느껴졌어요. 이 전면부를 먼저 살펴보면 그 볼보의 전형적인 그 그릴이 보이시죠? 그 토르의 망치 같은 그릴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런 범퍼 디자인이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범퍼 디자인인 것 같아요. V90 프로 모델은 스포티한 감성보다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라고 딱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볼보 디자인은 좀 심플하고 간단해서 많이 입을 뗄 게 없어요. 디자인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화려하고 세 보이지 않는 외관이기 때문에 그냥 간결하고 심플하지만 예쁜?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측면으로 넘어와 보시면 굉장히 큰 전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외건 차량이라서 더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이 전장이 4000mm가 넘는 전장을 자랑을 하는데요. 실제로도 길고 실제 전장보다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측면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는 세단입니다, 여러분. 세단이지만 갑자기 뒤로 넘어오면서 반전, SUV처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갑자기 탄생이 됩니다. 이게 살짝 쿠페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트렁크가 이렇게 위로 열리면서 이게 안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활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보의 휠은 크게 입을 뗄 게 없는 게 그냥 정말 간결한 디자인에 튀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엣지가 들어가서 좀 예뻐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볼보 차량의 매력은 조금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V90의 포커스는 편안함보다는 살짝 좀 딱딱하고 스포티하다고 많이들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이드 바이 스웨덴. 아, 이 번호판 참 멋진데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건 차량답게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엄청 높게까지 이게 카니발처럼 열리잖아요. 이게 짐을 넣고 뺄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생긴 차량이. 그런 썰이 많더라고요. 막 유모차 같은 거 막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좁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확 넣어버린다. 약간 이런 말도 많았는데 그런 진짜 그 정도 공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좌석 시트를 폴딩을 하면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을 지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요즘 현대나 기아나 다른 브랜드에서는 스페어 타이어를 딱히 필요하지 않다 혹은 공간을 차지한다 라는 이유로 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볼보는 안전을 생각하는 브랜드답게 스페어 타이어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저쪽에도 보시면 뭐 스패너나 뭐 이런 공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편리성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거를 이렇게 곳곳에서 세심하게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보 차량에 딱 앉았을 때 저는 항상 이 운전석을 리뷰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내가 이 시트가 내 몸에 맞는가,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이 물리 버튼들은 얼마나
잘 손에 닿게 설계가 되어 있나? 혹은 이제 이 시트가 얼마나 내 몸을 감싸 안아주면서 편안한 착자감을 주나? 약간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볼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트가 일단은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볼보 차량이 트림이 높아지면 이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마사지 시트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심가장이나 세균맨 피셜로는 무조건 볼보 차를 타면 그 마사지 시트부터 킨다고 합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신형 볼보들은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좀 주행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V90도 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V90 그냥 일반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는데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이렇게 우드톤 인테리어를 주고 그리고 최상급 나파 가죽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기 거치대가 요즘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옆으로 놓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고정도 잘 되고 밀리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컵홀더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실 이 차를 딱 처음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볼보 플래그십 세단이나 좀 높은 트림 등급의 볼보 차량들을 보면 기어 노브가 크리스탈처럼 되어 있는 기어 노브가 많이 보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낮지도 않은데 근데 아직까지 가죽이 덮여있는 기어 노브인 게 아직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사지 시트 어떻게 켜는 거야? 센터페시아에 나가. 마사지? 압이 좋아, 압이. 여기 눕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난 아니다. 와, 사실 이 센터페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터치로 작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을 익숙한 사람 같은 경우에 작동 버튼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이 볼보 차량을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작동 버튼이 어디 있고 열선을 어떻게 켜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올려서 열선을 킨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다. 좀 물리 버튼을 빼서 현대적으로 간편하게 만들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친절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마사지 시트 못 내리겠는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뒷좌석에도 한번 타보았는데요. 이게 시트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관 차량을 타면서 느낀 게 운전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서는 상당히 터치 스크린이 편하네. 그리고 이 프로답게 이렇게 우드톤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우드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우드톤이 이런 어두운 우드톤을 싫어하는데 좀 밝은 우드톤? 아카시아 나무 정도 밝기의 우드톤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는 못 눕히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히 편안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암레스트를 이렇게 꺼내어 보면 이거 보이시죠? 음료도 이렇게 푸시해서 이렇게 꺼내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간단한 뭐 과자나 짐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짐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있어요. 블랙팬저 우파몰 할인 이벤트 한 개에 29,900원, 두 개를 구매 시 할인에 또 할인을 해서 49,900원. 네이버에 우파몰을 검색해주세요. 냥. 그리고 이게 운전석에 핸들을 조절을 하려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수동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그 수동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뒷좌석을 따로 폴딩을 하진 않았지만 그 폴딩하는 것도 수동입니다. 그래서 뭐 안전상의 이유로 수동으로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래도 자동으로 나오는 차량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볼보 차량은 기어를 변속을 할 때 무조건 N단을 한 번씩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D를 놓든 R을 놓든 한 번씩 이렇게 거쳐가야 된다
라는 정보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안전을 위한 하나의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왼쪽에는 조금 더 가깝게 보이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일반 사이드미러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화면이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근데 승차감이 상당히 딱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원래 볼보 차량은 뭔가 사람들이 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안전을 생각하는 차이고 딱딱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다 부드럽다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저는 볼보 차량을 탔을 때 편안한 세단 차량들도 있었지만 이런 차들은 조금 대부분 딱딱하다라는 기분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HUD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HU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내비를 보지 않을 때는, 아는 길을 갈 때는 뭐 과속의 정보나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HUD로 보통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네요. 저는 전에 타던 차량이 말리부였는데 그 차량이 오토홀드가 없었거든요. 오토홀드가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지만 오토홀드가 있는 차량이 무조건 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기능이 한번 맞들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핸들도 이렇게 네모나게 토르 다부진 느낌이 있네 아주. 자, 그리고 볼보 하면 이 사운드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브루스 위킨스의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추고 이 사운드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저는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저의 불독 모양 차르 스피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치러 갔는데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4~5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형으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답답하지 않은 주행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i4기통에 250마력이거든요. 거기다 토크는 35.7 토크를 자랑을 하는데요. 2000cc의 4기통인데 250마력을 자랑하는 거면은 이 4기통 엔진 중에서도 보통 엔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바꿔가지고 어떤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같이 되는 건가? 초반에 밀어주는 힘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정말 이 100km까지 아쉽지 않게 쫙쫙 나간다 정말. 코너링도 이 정도면 상당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V6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낭창낭창하게 조금 날아간다? 라는 느낌이 강한데 이 차량은 굉장히 안정적이며 묵직하게 깔아주는 느낌이 강력하게 좀 듭니다. 진짜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다만 핸들은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주행기를 마치고 내려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볼보 V90의 리뷰를 마쳐보았는데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볼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볼보 차량을 이렇게 주행해본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괜찮다. 하지만 가격이 6천만 원 후반대에서 7천만 원 중반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지는 차량이 많다라는 거.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V90의 리뷰를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